드디어 한진해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반도건설 KCGI와 손을 잡고서 동생인 조원태 회장을 퇴진시키겠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누가 그랬죠? 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 사건인데 오늘은 그 현대그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한진그룹 갈등은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한진그룹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한참 좀 됐는데 2014년에 벌어진 땅콩 회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조현민 전무가 거래처한테 물컵을 집어던지고 이명희 이 이사장의 폭행이 폭로가 되었죠. 이러면서부터 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 시작을 하죠.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국민연금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고 이래서 야 적극적으로 내가 주주권 행사해서 이 조씨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9년 주총에서 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죠. 대한항공이 이렇게 흔들리자 누군가 군침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게 KCGI입니다. 신한금투의 지배구조 전문가였던 강성부 씨가 만든 KCGI가 한치칼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대략 한 18%의 지분을 사모으면서 공식적으로 이 한진그룹을 접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KCGI는 대한항공을 타겟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실 대한항공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매출 규모로는 세계 한 15위 정도 되는데 이 항공 운송 분야에서는 무려 세계 3위예요.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이 오너 일가의 이 사건과 이 한진 해운에 대한 이 재무적 지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를 노리고 KCI가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시장에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한입 얻어 먹으려고 숟가락을 얹습니다. 이게 멀리 미국에도 소문이 났는지 델타항공이 지분 10%를 사고 반도건설, 건설사도 한 8% 지분을 사죠. 생뚱맞게 카카오도 한 지분 1% 사면서 주가가 무려 3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만 원대로 수직 상승을 하죠. 이렇게 사실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가족 간에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조현아 부사장과 조원태 회장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이렇게 나누는 건데 문제는 요쪽의 표가 지분이 조현아 쪽이냐 이 조원태 쪽이냐는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제 이명희 이사장은 사실 이번에 갈등이 있긴 했지만 원래 조원태 회장과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조원태 회장이 간다고 쳐도 이 조현민 전무의 표가 과연 오빠한테 갈까? 이 판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드러내놓고 표를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만 움직여도 이 판세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가족 간의 분쟁이 우리나라 재벌사, 기업사에서 그렇게 낯선 광경은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생각해봐도 이 현대가의 왕좌의 난이 있었고요. 효성도 형제 간 분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두산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롯데에서도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싸우고 있죠. 많습니다. 이 광경은 낯선 광경은 아닌데 이번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는 KCGI, 국내 대기업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 과거의 경영권 분쟁은 대부분 해외 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공격한 거예요.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를 공격한 거, 카라 아이칸이 KTNG를 공격한 거, 그 전에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거 모두 다 외국 자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는 또 다른 게 전면적인 경영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이 엘리엇과 카라 아이칸은 사실 경영 간섭을 하고자 했던 거지 경영권을 뺏을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거든요. 정리하자면 이 한진그룹 사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분쟁이다. 둘째, 전면적이고 적대적인 경영권 공격이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현대그룹 사건입니다. 그것도 무려 두 차례나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가 시숙의 난이라고 불리는 2003년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이고 둘째가 시동생의 난이라고 하는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자 먼저 범현대가 가족관계입니다. 정정 회장님은 정주영 회장님의 다섯째 며느리시고 1차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정상영 KCC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의 아들이죠. 이 둘 간에 벌어진 경영권 분쟁이 시숙의 난인 거고
현정훈 회장과 시동생인 정몽조 회장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이 시동생은 아닌 겁니다. 자, 먼저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를 봅시다. 그룹의 핵심인 현대상선을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배를 하고,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김문희 씨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현대 엘리베이터의 시가총액이 당시 350억이었는데 350억에 불과한 이 회사가 무려 매출이 4.7조나 되는 이 거대한 현대상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율이 현대상선에 대한 지분율이 불과 15%에 불과하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공격했던 게 1차 시수계는 아니었고, 이걸 공격했던 게 2차 시동생은 아니 되는 거예요. 1차 난의 시작은 정몽원 회장의 사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정권의 수사를 받고 있던 정몽원 사장이 자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현대 이 주식이 급락을 하고 그룹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차근차근 늘려나가기 시작을 하죠. 외국인들이 지분을 약 한 11% 정도 모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지분을 모았던 거는 GMO라는 보스턴에 근거를 둔 투자회사예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외국 자본에 대한 경계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진 얘기긴 한데, 사실 이 GMO라는 회사는 이렇게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온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보통 3에서 5년간의 긴 투자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일 뿐이지, 즉 회사가 싸가지고 들어온 거지 이거를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느냐?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때 2003년이었고, 이 소버린에 의해서 SK가 그룹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그룹도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정씨 일가가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KCC를 중심으로, 금갑종합건설이 KCC죠. KCC를 중심으로 범현대가가 뭉쳐서 경영권을 보호를 합니다. 백기사 역할을 한 거죠. 이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미망인이 된 이 가족을 보호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정상현 KCC 회장이 현대그룹을 섭정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묘한 발언을 합니다. 물론 곧바로 경영권을 간섭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범현대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현정원 회장님은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묘한 분위기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가 급등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KCC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로 신한 BMP를 활용을 해서 지분을 매입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 11월 4일에 신한 BMP가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13% 정도를 취득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주인은 외국계가 아닌 국내 투자자다라고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투자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11월 7일에 KCC가 지분 7.5%를 추가 매입하면서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죠. 그런 시장에서는 이 국내 투자자가 KCC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상 현대그룹을 KCC가 먹은 겁니다. 자, 이것도 이후의 얘기지만 이 KCC가 신한 3호 BNP 파리바를 이용해 이 현대멜리타 12.2%, 요 주식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KCC가 이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CC가 확보한 지분율이 약 40%였고 현정은 회장 측의 지분은 26%밖에 안 됐거든요. 그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회심의 반격을 하죠. 그게 바로 현대그룹을 국민기업화하겠다라는 건데, 현대그룹이 총 발행한 주식이 500만 주 정도 되는데 무려 180%인 1000만 주를 신주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꼼수를 좀 쓰죠. 꼼수가 뭐냐? 이 새로 발행된 신주의 20%를 우리 사주로 해서 직원들에게 뿌리겠다. 직원들은 아무래도 이 현 경영진, 즉 현정은 회장 측 편일 테니 현정은 회장이 지배력을 좀 강화하려고자 하는 방안이었죠. 근데 국민기업화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현 회장이 22%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국민기업이 되는지는 납득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이거를 3일 만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반격을 하거든요. 이 실무자가 밤을 꼬박 새웠겠죠. 신주가 1,000만 주가 나온다고 하니 이제 주가는 폭락합니다. 무려 3일 동안 하한가를 맞죠. 현 회장 측에서 준비한 이 회심의 인력은 실패합니다. KCC가 법원에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단은 이 유상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발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민기업화 아이디어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선이가 아주 결정적인 제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 KCC가 사모펀드를 통해 산 지분 12%, 이게 신한거죠.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산 지분 8%, 약 총 20% 정도가 5%를 위반했으므로 전부 다 처분해라라는 제재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 이로 인해서 현대 이 KCC 측의 지분율은 16%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제2차 공격을 가하는데, 그게 뭐냐? 공개 매수를 합니다. 8%를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KCC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증선위의 선고 이후로 지분율 16%로 떨어졌지만 내가 공개 매수로 8% 정도를 사고, 이 범현대가 이 15%의 지원을 받으면 40%가 되니 이 30%에 불과한 현 회장 측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범현대가가 중립을 선언해버려요. 이 정상 회장의 친형은 이 일이 생기기 아예 초장에 지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에 얽히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몽근 현대백화점 계열은 중립을 선언하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 회장과 충분히 이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냐? 이 당시 여론이 이 KCC 측에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이 정몽훈 회장이 사망한 틈을 타서 이 시숙이 이 미망의 회사에 회사를 뺏는다라는 이 국민 정서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 KCC 측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KCC의 이 2차례에 걸친 공격이 무효화되고 나니 주총 결과 80% 정도가 이 현 회장 측을 지지를 했고요. 근데 이 일이 불과 6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6개월 만에 2차례 공격과 1차례 방어들, 증선이 법원의 판결이 이 불과 6개월 만에 다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이 상황이 흘러갔는지 좀 느낌이 오시겠죠. 이렇게 힘들게 현정은 회장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후에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생기죠. 이 이야기는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